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인지 궁금한데요. 네, 구직급여를 좀 가져와 봤어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거든요. 근데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를 해서 통상 실업급여라고 또 부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깼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에서는요, 이번 실업급여 지표의 의미와 앞으로 고용시장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니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네. 그만큼 이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급액이 1조 원 이상이 넘고 신규 신청자도 증가세인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고용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적용된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실업급여액이 증가한 이유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실업급여 통계치를 보면요, 확실히 20대의 고통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 청년들의 고용 악화는 저희 고용브리핑 365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고용보험 자격은 일자리를 가졌을 때 주어지고요. 고용보험 자격을 잃었다는 것은 실직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29세 이하는 7월 240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7만 1,000명이 줄어서 전 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만큼 청년 고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실업 위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세대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40%나 1.2%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50대는 3.6%, 60세 이상은 10.7% 증가를 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정부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일자리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동안의 지표를 보면 매년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 또는 재정일자리 참여자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언뜻 보면 이 특정 연령대 혜택이 집중되는 데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의 증가는 고령인구의 수적 증가라는 영향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더불어 공공행정이나 보건복지, 그리고 교육 서비스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20대 일자리 감소는 도소매, 숙박, 음식 분야 일자리 감소와 30대의 경우에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제조업이 국내 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이런 제조업이 좀 힘들다는 건 다른 분야는 더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제조업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요, 지난 9월 이후에 11개월 연속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업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2,000명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조정을 고려한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매출이나 일감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요, 국내 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줄어가지고 네. 고용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실제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9%로 다수 기업들은 근로시간 조정이나 아니면 휴업과 휴직 등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력 감소를 고려할 만큼 경영 악화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제 기업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기업 500여 곳을 조사한 결과를 이제 함께 보실 텐데 네. 이걸 보면 경영난으로 연내 파산을 걱정하는 기업이 4곳 중에 1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기업 10곳 중 7곳은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경영 악화를 겪은 기업 가운데 역시나
여행, 숙박, 항공, 기업의 응답 비율이 100%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과 식음료, 공연, 문화예술 순으로 답별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뭐 기존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겠지만 네. 신규 채용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취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걱정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국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채용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연기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고 하고요.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를 했거나 축소를 고민 중이라는 응답도 40%를 넘었습니다. 네.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고용 조정에도 변화가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가을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부디 하루빨리 이게 끝나서 경제도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경제 용어입니다. 이 핑크 슬립을 골라봤는데요. 네. 미국에서 해고 통지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요, 노동자에게 해고 통지를 할 때 분홍색 종이에 해당 사실을 적어서 급여 봉투와 함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핑크 슬립이라는 단어가 왜 해고라는 이미지가 됐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자동차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업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업무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흰색 종이를,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분홍색 종이를 건넸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핑크색 종이를 보면 해고를 떠올리는 아이콘이 됐고 미국 내에서 이러한 문화가 정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해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를 하고 일자리 정보를 구하는 행사 역시 핑크슬립 파티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네. 핑크슬립 파티는 불경기 때마다 뉴욕 월가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뉴워드 핑크 슬립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는 10월 대량 해고를 예고한 미국 항공업계는 이미 5만 명에게 해고 통지서 핑크 슬립을 보냈다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용 유지는 각국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